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우리가 이전 그 사고 발생 시의 이미지 그 강의편에서요,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예, 그 조건이 뭐냐면요, 계약자가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지체하고 있을 때라든지 고지 의무 위반을 하고 있을 때라든지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를 위반을 하고 있다든지 그리고 위험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든지 요 경우는 에 한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는 계속 보험료를 미납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최고를 하고 그 일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오늘 시간에는 해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지 의무를 위반을 했어요. 보험계약자가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암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고 그것이 승인받았을 경우에 그런데 그 이후에 보험회사가 알게 되었죠. 그랬을 때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계약이 유지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런 경우를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1조 법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게 뭐 청약시도 아니고 체결시도 아니고 성립시도 아니고 보험계약 당시에라고 돼 있죠. 근데 보험계약 당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면 되냐면 청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래 보험 들라고 알았어 내가 한번 검토해 볼게. 그것이 뭐예요? 보험계약 체결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부터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보험계약이 그 승낙하거나 승낙을 한다 치면 승낙을 해야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승낙할 당시까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 의미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 시부터 성립 시까지 요걸 아직까지 묻고 있지 않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 답답할 거예요. 이거 뭐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뭐고 청약 시는 뭐고 요 뒤에 보면 또 여기는 뭐예요? 체결한 날로부터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 당시라는 것은 어떤 당시인가 하는 것이 의문을 갖고 계신데 청약시부터 성립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럴 때 고지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청약 때부터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예, 청약을 한 당시에서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암 걸린 사실을 몰랐는데 승낙이 아직 떨어지기 전이에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가보니까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성립시까지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 고지의무 그 의무자는 누구냐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피보험자도 고지의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타인이냐? 타인이 이꼬르 뭐다? 피보험자. 피보험자 이꼬르 보험수익자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구조를 공부했었죠. 예. 이래서 피보험자도 당연하게 고지의무가 있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언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을 때 뭐 무조건 놓고 그냥 뭐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을 일단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보험 가입할 때 암과 관련된 질병 사항을 고지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뭘 모르고 가입할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고의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이제 그 보험을 청약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 조그만 경미한 과실로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가입한 경우 이런 경우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당연하게 이런 것을 암보험 가입할 때는 적어도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이렇게 될 그 의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 하지 않고 굉장히 암 걸린 것 같아. 이거 혹시 병원 가면 이게 암 진단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암보험 가입해놓고 가봐야지. 뒤늦게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가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월 내, 안 날로부터 1월 내, 이 기한을 많이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알았을 때 빨리, 이 기한 해지할 거야 하고 통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월 내고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요. 왜 성립한 날로부터 하면 틀립니까? 보통 청약 당시에 나 어디 아프고 이런 걸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체결한 날부터 그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체결했다, 성립했다 이런 것이 아주 바꾸기 좋은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의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런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을 알았어요. 예, 알았거나 그 보험회사의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 쉽게 말해서 인수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항도 대충 그냥 조사하는 사람이 대충 그냥 개인별로 보고 그런 조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만약에 승인이 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중과실이잖아요. 그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쉽게 말해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겠죠. 즉, 뭡니까? 그것이 해지할 수가 없다. 예, 왜 그러겠죠? 보험회사에서 잘못했으니까, 계약자도 잘못했지만, 보험회사도 잘못했으니까, 쌤쌤이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딱 요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하나 더 이제 깊게 들어간다면 뭘 이제 하나를 더 알아야 되냐면요. 원칙적으로 이제 계약이 해지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계약이 이제 무효가 되니까, 그죠? 이후에 뭡니까?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전에 계약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 발생한 건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까? 그죠? 예, 원칙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없겠지만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 사실에 인과관계가 만약에 없어요.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조금 안 되시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험계약법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례를 많이 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야만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갖고 농작물 재보험은 양배추를 갖고 많이 예시를 들었어요. 양배추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보험계약이 인수된다 그랬죠? 관수시설이 있어야만이 보험계약이 인수가 됩니다. 관수시설이 미설실에 있으면 보험계약이 인수가 안 돼요. 농작물 재보험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이 관수시설을 미설치를 한 상태에서 고지할 때는 관수시설이 있어야 하고 딱 뭡니까? 고의로 이렇게 거짓으로 이제 고지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쉽게 말해서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고가 나서 알고 보니까 이게 관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관수시설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물 같은 게 부정부에 비가 안 오거나 이럴 때는 물을 인공적으로 되는 걸 관수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관수시설과 상관없이 우박으로 인해서 양배추가 피해를 본 겁니다. 초가을에 그냥 우박이 많이 떨어져 본 거예요. 10월 초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고지의무 위반 사실하고 실제로 보험사고는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아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전혀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면 인과관계가 없다,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군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셨죠? 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령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으로는 대부분 법규정 구조만 알면 대부분 풀 수가 있었지만 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는 사령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시간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인과관계까지도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계약은 해지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험금 지급은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이 인과관계가 있어요. 보험사하고. 그럴 때는 당연하게 면책이 되겠죠. 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관련성이 없어요. 예, 관수시설을 미설치한 것을 미고지했는데 우박으로 해서 보험사고 났어요. 그러면 전혀 영향이 없죠. 그렇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안 한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입증 책임도 제가 첫 강의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증 책임은 항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다 그랬죠. 예, 보험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예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잖아요.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그죠?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비록 고지의무 위반했지만 보험사고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하는 것을 입증 책임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항상 어떻게라도 하나의 지문으로 나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당연하게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간주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예. 틀린 거예요. 왜냐면 추정한다예요. 추정한다. 일단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지 쉽게 말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야, 그거 중요한 사항 아니야 하고 반증을 통해서 반대의 증거로서 그 중요한 사항, 질문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버리면 고지의무 위반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추정.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때 또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총 정리를 할 때 또 한 번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추정한다. 먼저 이렇게 한 개 무조건 그냥 달달달 이렇게 외워놓으십시오.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하면 틀려. 추정이 맞아.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해놓으십시오. 자,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이제 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자입니다. 예, 피보험자도 고지의무자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미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이런 경우에 고지를 했다 치면 그 보험회사가 모르고 일단은 성립을 시켰어요. 승인을 해갖고. 그렇지만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 날로부터는 어떻다고요? 1월 내입니다. 1월 내에 꼭 기억을 하시면. 왜냐하면 너무 3년에 안 날부터 3년 내에 이렇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그냥 길잖아요. 계약자한테 불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월 내라고 이렇게 단기간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엄청 길어요. 3년 내에요. 왜 이때는 또 엄청 길게 3년으로 하겠습니다. 3년으로 할까요? 이 고지의무 위반한 것이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한 3개월 내에 하면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약자들이 역선택을 많이 하겠죠. 야, 3개월만 들통 안 나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만 들통이 안 나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되니까 해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넣고 보험 가입해야지. 거짓으로 고지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이 역선택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기간이 많이 긴 겁니다. 3년 내.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계약을 체결한 날. 왜? 성립한 날이 아니라 체결한 날이죠. 계약 청약 당시에, 체결 당시에 고지의무를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이런 것도 묻고 중요한 사항을 묻지 않습니까? 그죠? 보험회사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체결한 날이 되는 거예요. 성립한 날로 밖에 있으면 틀린 지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지의무를 이런 거 미고지하거나 부실고지하는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거나 그 당시에 알았거나 또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면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보험회사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알았거나 할 때는 보면 그 계약을 아예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승낙을 했으니까 그 해지 이후에 해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요한 사항이 이제 어떤 건가? 예. 그 막연하게 뭐 중요한 사항 이렇게 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중요한 사항이라는 어느 정도까지라면 생각하면 되냐면 객관적으로 이제 보험 회사에서 그러한 사항을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절대로 체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승낙을 안 해주는 그런 사항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농작물 재배 보면서 양배추를 보험 계약을 이제 그 청약을 받았어요. 그러면 관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실이 있잖아요. 하천부지에서 지금 양배추를 경작하고 있는지 뭐 정식을 몇 월 며칠까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을 고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랬다면 그런 것이 고지 의무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라고 평가된 사항, 이러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제가 임의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판례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해갖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요 지문이 요 내용이 그대로 기술이 될 겁니다. 판례식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어떤다고요? 간주가 아니라 추정한다. 예, 요 아주 중요하죠. 예,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에서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타 시험에서는. 중복조문을 체결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뭐 건물주예요. 10억짜리 그 건물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뭐 A라는 회사에도 10억을 화재보험 가입하고 B라는 회사도 10억을 가입하고 C라는 회사에도 10억을 가입하고 D라는 회사에도 10억을 가입했다 쳐요. 그런 것이 이제 중복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복보험은 뒤에 손해보험 총론에 가면 또 한 강의로 또 따로 중복보험 하나 가지고 또 한 강의로 또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중복보험이 뭐야 야 너무 어려워 박승아 막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 가면 자동적으로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요 이제 고지 의무와 연관돼서 같이 연결돼서 호남무죄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야, 왜 이건 그러지? 이것도 중요한 사항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오늘 요 시간에 이런 얘기를 설명드리냐면 판례도 어떻다? 판례가 나온 거는 항상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내용을 그대로 맞다 틀리다고 결정해 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뭐 법관이 한다고 해서 아주 뭐 굉장히 뭐 고차원적으로 세밀하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A 회사에도 10억, B 회사에도 10억 이렇게 이제 중복보험을 40억을 가입을 했습니다. 총 그죠? 예. 그런데 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총론에서 배울 거예요. 손해보험 총론.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도 알 거예요. 만약에 10억짜리 그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면 그 10억이 결국 보험 가액이잖아요. 그러면 보험 지급되는 보험금은 10억을 초과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손 보상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보험 가액을 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 거예요. 넘도록 지급되도록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보험 같은 거, 보험의 역선택, 이런 게 엄청 막 이렇게 범람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보험의 도박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10억짜리 건물에 100억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하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은 어떻다고요? 10억밖에 지급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손해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중복보험으로 10억씩 네 군데서 40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결국 총 지급되는 보험금은 10억밖에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지급할 건가? 그게 이제 중복보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의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간에 10억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D보험사는 연대해가지고 10억만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에 비례해서 나머지 이제 서로 나눠서 분담해서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를 보면 A 회사도 2.5, B 회사도 2.5, C 회사도 2억 5천, D 회사도 2억 5천. 그래 합산하면 10억 되죠. 그렇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딱 끝내버리는 겁니다. 10억을 가입했지만 각 보험회사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보험 사기가 보험의 도박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중복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바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를 다 알고 나면 당연하게 이것을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야 이거는 왜 중요한 사항 아니지 이렇게 막 어려워하고 판례가 어려워 보이고 하는 거지. 실제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판례도 그 기본적인 내용에 준거해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라고 지문이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죠? 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요 내용 갖고 한 지금 5분 정도 떠들었어요. 이 내용을 갖고 만약에 여러분 구회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예, 중복보험 체결한 사실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그 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보험 금액이 변동이 없는 그런 계약만 해지할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고지의무 위반하거나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됐으니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조건에 해당이 하게 되면 예,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뭐 장래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한다. 이걸 뭐 여러분들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계약 해지에 되면 그 이후에 계약 해지한 시점 이후에 계약부터는 무효다. 그 전에 거는 살아있다. 유효하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에 만약에 보험사고가 났다 치면 그 이전에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났다면 그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따져갖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인과관계를 따져서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면 지급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구회시험에서 사례형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상위도의 사례형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왔네요. 인과관계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죠? 예, 단지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예, 계약자한테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그것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만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또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를 못 하셨을까봐.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법규정 플러스 조금 알파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죠? 예, 미치지 않았으면 쉽게 말해서 관수시설 미설 장거를 고지의무를 위반을 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우박으로 양배추가 보험사고 나버렸어요. 피해를 봤어요. 그랬을 때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죠.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급 책임이 있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다면 당연하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고 인과관계가 그 연관성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거죠. 예, 면책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사례까지 냈는데, 이게 이래 문제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네요.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이제 다른 뭐 손해 사정사나 그런데 이제 출제했던 위원이 아마 문제를 냈으니까 조금 사례형으로 좀 이제 어렵게 나온 것 같네요. 자, 2번.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요? 아니죠. 뭐가 틀렸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그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회사는 어떤 이런 고지 위반이 있거나 이러면은 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자가 잘못한 게 너무 크니까 잘못이 크니까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전에 보험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따져갖고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볼 문제는 차후로 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몇 번 지금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물을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도. 자, 3번.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어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예. 왜냐하면 보험금을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반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금을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 다음에 고지무효 사실을 알아갖고 해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인과관계를 따져본다 그랬죠. 따져봐가지고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사고와 그 고지의무 위반 사실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런데 그 관련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예, 지급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뒤에 보험금 청구권에 가서 또 이렇게 한 강의로 배울 거예요. 1시간짜리로. 그래, 한 강의로, 1시간이 아니라 한 강의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주, 법 규정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틀렸고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안날부터 어떻다고요? 가능한 빨리 이렇게 또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3개월이 길고 어떻다고요? 그렇죠? 예, 안날로부터 1월 네, 그죠? 법규정 그대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보험 설계는 고지수령권을 가진다? 벌써 이게 어떻습니까? 틀렸죠? 이거는 어디서 배웠나요, 여러분? 보험 대리상 그 강의편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보험 대리상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뭐 특정한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었죠? 중개대리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개대리점은 오직 뭐만 있다?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하고 보험증권을 교배할 수 있는 권리. 그 맨날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중개대리점은 이꼬로 뭐다? 보험설계사, 보험모진과 똑같은 권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험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맨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 보험설계사한테 아무리 뭐 고지해봐봐요. 그것이 뭡니까? 효과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험설계사한테는 나 그 사람한테 했는데요. 아무리 얘기해봐봐요. 보험회사는 그걸 갖고 당신 그 고지의무 지켰네 이렇게 절대로 안 합니다. 아셨습니까? 고지의무는 누구한테 해야 되죠? 보험 대리상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조합 있죠. 예, 농협조합 같은데 분묘벌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가 업종별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고지를 해야만이 고지의무가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벌써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네요. 2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어떻다고요? 간주한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이거 맞네. 예. 고지의무를 부담한 자는 누구 있다고요? 계약자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피보험자. 예. 그래서 타인위한 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자의 그 타인이 왜 중요한가? 이 타인이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하면서 거기서도 배웠죠. 예. 오늘 고지의무에서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고지의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께서 또 공부를 하셨고요. 4번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또 부실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예, 당연하죠. 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예, 그러니까 경과실로 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고지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중대한 과실. 예, 일이 있을 때만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뭐 위에는 두 문제 나왔네요. 보험자는 대리상의 고지 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죠. 예, 보험 대리상에 하고 보험회사는 그 권한은 똑같아. 다만 보험회사는 그 대리권을 부여하면서 너 이런 권한은 내가 제한한다 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 법 규정이 나와 있고 그거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예.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사항으로 어떻다고요? 추정. 예, 이거 간주니까 이것도 틀렸죠.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 당연한 얘기죠. 예,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요? 해지할 수 있다?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했다면 보험사가 났을 때도 이 보험사가 나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지금 고지의무를 위반했네?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면 그 안날부터 한 달 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이제 논의를 하고, 그렇죠? 예, 발생, 해지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무조건 보험사고 났다 하더라도 그는 뭐 전혀 책임질 일이 없죠. 그 이후부터는 다 무효니까. 예, 해지 전에 만약에 보험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이거, 뭡니까? 인과관계를 따져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러겠죠. 예,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발생 전에 하나에서 해지한다는 게 벌써 틀렸죠?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은 간주 틀렸다. 추정인데. 그죠? 예. 2번. 보험계약체법은 피보험자? 아, 오케이. 옳은 거. 나는 일단 맞고요. 고지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필요 없다? 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해야만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예, 필요 없다? 그랬으니까 또 이것도 뭡니까? 예, 틀렸네. 4번.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죠? 보험회사도 잘못이 있으니까 쌤쌤이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 해지할 수 없다. 예. 보험회사도 잘못했으니까, 야, 보험회사 잘못해놓고 계약 해지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질문. 그러니까, 나라가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구회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런 문제는 한 개만 정확히, 긴가민가 해도 한 개만 정확히 알면 문제를 답을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긴가민가에 하더라도 이게 시키면 요또 지문이 좀 그런데 하여튼 좀 어렵게 내놓으면 야 세모가 있으면 야 이걸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훨씬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꼭 공부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많은 내용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3. 보험계약 해지에 그런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험사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계속 보험료 지급을 지체로 보험계약 해지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요건 틀렸어요. 제가 요거 하나 빡 틀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할 때,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보험료를 보험계약자가 내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해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험변경 증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험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4가지일 경우에 보험회사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속보험료를 미지급하고 있어요. 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발생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이제 발생한 후라도 지급 지체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틀린 겁니다. 2번.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었음이 증명됐어요. 증명됐으면은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항상 떠올리시냐면, 양배추 보험을 가입하면서 관수시설을 미설치한 상태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실제로 우박으로 인해서 양배추가 보험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죠? 위반한 사실을 하고 보험사고하고, 그죠? 미치지 않았을 때는 이 증명이 한 경우라는 건 지금 뭡니까? 내가 비록 고지의무 위반했지만 계약자라가 이것이 전혀 보험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간수시설 미술치한 거하고 이런 것이 제출을 해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렇게 떠올리시고 요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정확하게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이 현재 변경,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현재 변경 증가돼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는 언제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죠. 그 경우에도 바로 이제 요 고지의무 위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고지의무 위반하고 사고 나고 인과관계 성립이 되면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인과관계 없다면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그 고지의무 위반 여기서 지금 다 배우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쉬워요. 뭐 이거 뭐 굉장히 어렵구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뒤에 가면 또 한 번 또 제가 강조를 하니까 그럴 때 한번 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험계약자가 위험 변경 증가 시에 통지의무를 위반했어요. 이것도 이제 위험 변경 증가 통지의무 위반.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운다 그랬죠.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언제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보험금의 지급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요 앞에 내용만 다를 뿐이지 고지의무 위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그 보험사고와 영향이 있었을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免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회사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을지언정 보험금은 지급해야 된다. 그렇게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모든 것이 이 내용도 다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에 가면 이 내용을 또 한번 또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거기에 이 규정이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미리 지금 당겨서 하는 거예요. 그 보험금 청구권 갖고 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공부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한 강의를 지금 사례를 갖고 지금 강의를 다 맞춰버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공부량이 좀 많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계속 이제 혼합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기출사회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걸 찾는 거네요. 보호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이 부실고지를 한 때는 그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1월 내, 그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날부터 3년 내니까 벌써 이게 옳지 않은 거 그냥 쉽게 딱 답을 찾죠? 보험자가 서민의 질문을 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이거는 맞네.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자. 맞고요. 보험자가 계약된 위반 사실을 알지를 못할 때는 보험회사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651조 단서조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답은 쉽게 1번입니다. 자, 5회 문제 보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옳지 않은 것. 항상 틀린 걸 찾네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계약이 피보험계약이 벌써 뭔 뜻인지 알겠죠? 계약을 해지할 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미한 과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겠죠. 어떻게 하고요? 그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하는 거는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보험계약자도 마찬가지지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처럼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걸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1번이 벌써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네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을 고지를 했어요. 그럴 때는 보험자를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연한 거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계약자나 피고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알았던 경우가 바로 뭡니까? 고의, 그죠? 고의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당연하게 보험회사가 안 상태에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지 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이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보험자로 계약서를 해지할 수 있다. 법상 그대로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 6개.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자 을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사항이 고지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계약자 갑이. 그랬을 때 을은 이제 계약 해지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례형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사례형 문제도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갑의 고지, 쉽게 말해서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을은 계약 해지권을 언제 알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일부터 어떻게 되죠? 3년 내에 할 수 있잖아요. 체결일부터, 그죠? 안날로부터 1월 내에, 그죠?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결일부터 1년 내에, 그러니까
복귀적만 하면 되는 거죠. 벌써 틀렸고. 2번. 을은 갑의 중과실을 이유로서 상법상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어떻죠? 있죠. 예. 그 계약자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과실, 갑이 이제 중대한 과실을 했어요. 그럴 때는 그 보험회사 은은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틀렸죠. 행사할 수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그죠? 자, 3번. 을은 계약 해지권은 의뢰 계약에 보험회사 계약 해지권은 갑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을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몰랐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예, 그런 단수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법규정에. 그런데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 자, 4번. 갑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해 중요하지 않은 것이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을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즘은 더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지의무 위반이 되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 가입하면서 쉽게 말해서 나 어제 아래 잠깐 감기 걸렸어요. 하루 정도 이렇게 그래서 감기약 먹었습니다. 이런 걸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갖고 당신 왜 그때 이틀 전에 감기 걸린 걸 왜 고지하지 않았어 하고 따져가면서 계약 해지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 경미한 사항,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당연하게 맞는 질문입니다. 자, 요것을 제가 왜 다시 한번 그려봤냐면요. 사례형으로는 알 수 있겠다. 그 외에는 조금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출제됐던 것보다 강의를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시간도 길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가 이제 시설물, 딸기 재배하는 계약자예요. 계약자가 NH농협손해보험하고 시설작물 보험계약, 농작물 재보험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난방시설,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만약에 시설에서 재배를 하려면 그 난방 같은 게 이런 그 시설 설치가 다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항상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냉방 시설 같은 것도 또 돼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시설 같은 게 안에 다 시설에 설치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설치 안 해놓고 설치되어 있어요 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시키면서 고지를 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보험자 을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사실을 미고지했다는 것을. 근데 이 해지를 하면서 그 입증 책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지를 하면 이익을 보는 게 누구예요? 보험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그 해지할 때 아무 때고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실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한 날부터 1월 내, 체결한 날로부터 어떻다고요? 3년 내. 그죠? 예. 해지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립한 날로부터 하면 틀린 질문이라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체결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고지의무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고지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결한 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을, 난방시설이 없는 사실을 알고 그 계약을 맺는 것을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승낙을 했어요. 그렇다면 해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미 알았어요. 알았거나 중요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인수제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체크를 했는데 그런 것들도 정확히 체크하지 않고 승낙을 해버렸다면 그런 보험회사에서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셨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갖고 사례형으로 그냥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 규정 갖고 지금 몇 번을 지금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그대로 정확하게 이 구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고지의무 위반에 관련되는 문제는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기출 7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 그죠? 달랑 둘입니다. 예, 근데 보험 수익자가 나왔어요. 예,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예, 손해보험에는 없는 그런 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수익자가 보험계약법 총론에도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그 보험 수익자가 들어가는 곳은 항상 뭐가 있냐면요, 보험금과 관련됩니다. 보험금. 왜냐하면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험금과 관련된 법 규정만 보험 수익자가 나와요. 보험계약법 총론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15강부터 제가 14강까지 보험계약법 그 총론을 강의를 하고 15강부터는 손해보험 총론을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손해보험 총론에는 보험 수익자라는 그 법 규정에 보험 수익자 단어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왜? 손해보험에는 보험 수익자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으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보험계약법 총론에만 그 보험 수익자 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것도 몇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 수익자가 나오는 것은 또 한 곳에 제가 보험계약법 총론 제일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고 제일 마지막 보험계약법 총론 제일 마지막에서 보험 수익자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라면 또 한번 따져서 총괄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으니까 오늘은 그 보험 수익자 요거 틀렸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벌써 틀렸죠? 자, 2번부터는 다 맞는 겁니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좀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체결일부터 1월이 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1월이 된 시점에서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예. 3번,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의 고지무위가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보험회사가 알았으니까 보험회사도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다. 그죠? 단서조항. 예, 보험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이제 고지 안에 않았어요. 근데 보험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겠죠. 3년 이내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해지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맞는 옳은 지문이죠. 예, 3년 이내 해지할 수 있으니까 5년이 경한 시점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예, 당연히 옳은 지문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하니까 막 지금 입이 좀 아픕니다. 많이 목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제가 혼선을 일으켰습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8회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항상 똑같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뻔해요.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죠? 고지무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에서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 타인은 피보험자고, 보험금을 수령권자다. 그리고 고지의무가 있다. 예. 그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타인을 위한 보험을 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보험에서 타인은 피보험자니까 피보험자는 어떻게 해요? 고지의무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추정한다. 요 본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왔던 문제가 나오죠? 3번. 고지의무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고지를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직후에 알게 됐어요. 예, 알게 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렇죠. 예,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되니까.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아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의문 들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법적으로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빨리 도달하는 것이 딱 끝나버리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3년이라는 것은 체결일부터 3년 이내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요. 그 3년이 경과한 후에 알았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날부터 1월 내에 그 단수조항이 들어가겠습니까? 뭐가 먼저 적용이 되겠어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
예, 그것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알았다면, 즉 4년째 알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지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벌써 3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해지할 수 없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냐면 한번 봐보십시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무려 50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고지의무 위반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서 50년이 지났는데 그 계약을 그때 알았으니까 안날로부터 아직도 일주일밖에 안 됐어. 나 계약 해지할 거야. 계약 해지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날부터 1월 내 계약 체결로부터 3년 내 중에 먼저 도달한 그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여기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4번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고의한 경우에 보험계약 당시에 사실을 알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 있다라고 돼 있죠. 예, 법조항 그대로 나온 겁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예, 8회는 뭐 그냥 뭐 아주 편리한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사례형 문제까지도 생각해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뭐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그런데 해지하기 전에 보험사고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예, 그 경우를 묻는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아야 될 내용은 딱 요겁니다. 고지의무 위반 시에는 안날로부터 1월 내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내에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다 하면 틀린 겁니다. 추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한 사항을 알았다면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는 아주 그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이것도 판례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 시에 보험계약이 해지했을 때 그 고지의무 해지권을 발동한 이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무효가 되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거고요. 해지하기 전에 만약에 보험사고 난 것이 있다면 해지 전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한 거니까, 그죠? 그랬을 때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따져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계약자가 잘못한 거니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것 정도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계약 해지의 이제 또 하나의 그 조건인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를 위반했을 때 계약 해지가 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